75세 김문희 할머니는 어느 날 등을 긁다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같은 자리가 계속 가려워요. 그렇게 몇 달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거울 앞에서 그 부위를 본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색까지 변해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오신 김 할머니.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의사로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가려움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신호 뒤에 중대한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 제가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8세 피부과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현재 노인성 피부질환 전문 클리닉을 4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가려움증으로 절대 넘기면 안 되는 6부위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한 질환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딘가 가려운데 그냥 참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작은 신호가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이야기는 두피 가려움증입니다. 머리만 왜 이렇게 가렵지? 74세 김성호 어르신은 저희 클리닉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매일 산책하고 독서도 즐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피 한쪽이 자꾸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샴푸가 안 맞나 싶어 바꿔보고 약국에서 약용 샴푸도 써보셨죠. 하지만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더 심해지고 아침에 보면 긁은 자국에 피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거울로 봐도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붉은 기운도 없고 비듬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인가 나이 때문인가. 그렇게 몇 주를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양치 중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피가 잘 멈추지 않았죠. 며칠 뒤엔 팔에 멍이 생겼습니다.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서야 가족이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혈병. 그것도 초기 단계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암세포가 늘어나면서 분비되는 물질이 두피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치료 시작 후 두피 가려움이 빠르게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샴푸를 바꿔도 연고를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두피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제가 진료하며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고치지 않는 가려움, 그 자체가 우리 몸의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등이 가려웠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종임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오셨습니다. 성격이 참 야무지신 분인데 지난 여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등이 왜 이렇게 가렵지? 어깨뼈 사이 한 곳이 유독 가려웠던 겁니다. 처음엔 땀이 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장일이 고되니 땀이 등에 많이 찼거든요. 그래서 매일 샤워하고 파우더도 바르고 심지어 침대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고 자꾸 등이 벽에 닿게 비비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부과에 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깊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입맛이 왜 이러지? 며칠 뒤엔 소화불량과 잦은 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자녀들이 대학병원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담즙이 정체되어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특정 부위, 바로 등 가운데 가려움증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수술 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등 가려움 덕분에 살았어요. 그냥 참고 넘겼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한 곳만 오래 가렵고 식욕 변화나 소화 불량까지 함께 온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몸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76세 윤재만 어르신은 은퇴 후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었지만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변 보는 건 괜찮은데 항문 주위가 자꾸 가려워서요. 윤 어르신은 약국에서 치질약을 사다 발랐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더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붉은 피가 섞인 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제야 용기를 내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항문 근처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초기 항문암, 종양이 주변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윤 어르신은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가려움 덕분에 살았다 생각해요. 부끄럽다고 미루지 말고 꼭 검사는 받아보세요. 여러분, 특히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이 오래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치질, 습진으로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그 안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것입니다. 73세 이명자 할머니는 손자, 손녀 돌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생활하시던 분인데 작년 겨울부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왼쪽 종아리 앞쪽만 계속 가려워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속에서 뭔가 간질간질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처음엔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밤마다 더 심해졌죠. 자다가도 긁게 되고 피부에 상처까지 생겼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피부과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혈액순환 문제인가 싶어 마사지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잘 걷던 산책길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밤에 식은땀도 나고 몸무게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딸이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대학병원 검진을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림프종, 림프계에 암이 발생하면서 특정 신경을 자극해 왼쪽 종아리 가려움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다행히 가려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아리 가려움 덕분에 암을 일찍 발견했어요. 그 신호가 없었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올 뻔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가렵고 체중 감소나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69세 정미라 할머니는 평소 유방암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검진도 꼼꼼히 받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가슴 아래쪽이 계속 가려운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자꾸 근질거리고 따끔따끔한 느낌이었죠. 처음엔 브래지어 문제인가 싶어 바꿔봤습니다. 세제도 저자극으로 바꾸고 피부과 처방 연고도 발라봤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려운 부위의 피부가 조금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 보였던 겁니다.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 일반적인 유방암과 달리 덩어리가 만져지기보다는 피부 변화와 가려움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미라 할머니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지금은 항암 치료와 수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작은 가려움이 저를 살렸어요. 처음엔 정말 유방암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혹시 여러분도 가슴이나 유방 주변에서 한쪽 부위만 지속적으로 가렵고 피부에 미세한 변화까지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늘 세심하게 관찰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만성지렴으로 고생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외음부 쪽이 계속 가려운 거예요. 약국 연고 발라도 잠깐뿐이고 자꾸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또 지렴이 도진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연고도 바르고 좌욕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려움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느껴지고 밤이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약간 변색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제야 동네 병원에 가셨지만 그냥 염증일 거다는 말에 약만 처방받고 돌아오셨죠. 그러던 중 소변을 볼 때 통증까지 느껴지면서 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이 급히 대학병원 진료를 예약했고 정밀검사 결과는 외음부암 초기였습니다. 암세포가 국소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과 피부 변화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최 할머니는 지금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입니다. 부끄럽다고 참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식기 주변이 오래 지속적으로 가렵고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부위든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가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에서 강조하는 예방 생활 습관 몇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습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샤워 후에는 꼭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끈적여서 싫다고 그냥 두시면 가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둘째,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을 점검하세요. 속옷, 잠옷, 침구류, 면 소재처럼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시고 세제는 저자극, 무향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온열 자극은 피하세요.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쉽게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마셔서 피부가 촉촉해질까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피부에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다섯째,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생선, 채소를 고루 섭취해 주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호르몬 변화로 가려움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가려움이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가 동반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빠르게 진료를 받으세요.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괜히 병원 가면 걱정 끼친다고 미루다가 뒤늦게 병을 발견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내 몸을 돌보는 건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입니다. 조금만 더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평소 관리만 잘해도 가려움으로 인한 큰 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가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피부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가려움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워나 세안 후에는 몸 전체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끈적거린다고 생략하지 마시고 하루 1회에서 2회는 충분한 보습을 해주셔야 피부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속옷, 잠옷, 침대 시트까지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소재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도 저자극, 무향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고 바로 보습제 발라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하고 묻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몸 전체가 수분 부족 상태가 되면 피부도 쉽게 건조해집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커피, 녹차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물 섭취로 따지지 않습니다. 맑은 물을 자주 마셔주시면 피부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도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성분은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생선, 녹황색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건강한 피부는 몸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의 작은 신호에 민감해지는 태도입니다. 가려움이 예전과 다르게 나타난다. 한쪽 부위만 유독 심하게 지속된다. 피부 변화가 동반된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합니다.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훨씬 쉽게 치료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럼 만약 이런 가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부에 변화가 보이거나 보습제나 연고에 반응이 없는 가려움이라면 가장 먼저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피부과에서는 단순 건조인지 접촉성 피부염인지 혹은 내부 장기 문제의 신호인지 기본 감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 보통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절대 안심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는 내과 또는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CT 촬영 등 전신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부위의 가려움은 피부가 아닌 내부 장기 문제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액질환, 췌장, 유방, 림프계, 생식기 쪽 문제들은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검진을 순서대로 고려해 보세요. 첫 번째,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서 기본 감별을 합니다. 두 번째, 내과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액검사, 초음파, CT, MRI 등의 영상검사. 세 번째, 필요시 해당 부위 전문가의 의뢰.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 한 부위만 유독 반복적으로 가렵다. 보습제, 연고에 반응이 없다. 가려운 부위에 피부 변화가 생겼다.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저하, 야간 식은땀 등의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절대 미루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으실 때에는 가려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언제 심해지는지, 피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꼭 기록해 두셨다가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이런 정보가 있으면 조기 진단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적절한 검진으로 원인을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겠지.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더라.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아주 작은 신호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려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엔 없던 가려움이 생겼다거나 특정 부위가 유독 오래 가렵다거나 피부에 자꾸 손이 간다거나 하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작은 가려움이 내 몸을 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넘긴다면 뒤늦은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몸이 말해줬는데 내가 귀 기울이지 못했어.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의 가장 좋은 주치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어르신 가족이 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영상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가려움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대.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분의 사례를 통해 배웠습니다. 두피, 등, 항문 주변, 종아리, 유방 주변, 생식기 주변. 이 6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이
그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가려움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적절한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한 부위에 집중된 가려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가려움, 다른 전신 증상과 동반되는 가려움. 이 네 가지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또 오늘 함께 나눈 피부관리법과 예방 생활 습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국 나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 관심과 나눔이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